나도 말합니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존과는 다른 글이었다. 필자는 으로 시작하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쓰기의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인 경험을 재해석하며 기록했다. 감히 쓸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땡땡내 성폭력, 임신 중절 수술과 섹슈얼리티의 욕망을 썼다. 페미니즘의 언어는 몸에 밴 수치심을 의심하고 애두르지 않고 솔직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왔다. 망설여질 때마다 수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내 문제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말을 곱씹었다. 내가 사회 문제를 거론하며 글을 쓸 때는 개념녀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내 개인적인 이야기에는 달리 반응했다. 소위 진보 마초들은 왜 대의가 아닌 사소한 일을 말하느냐고 비난했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그런 글을 쓰느냐며 말렸다. 격렬한 반응과 달리 나는 어떤 순간보다 자유롭고 충만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미처 말하지 못했다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다.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폭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페미니즘 에세이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를 출간했다. 책 앞머리에 나는 글을 쓰며 느낀 세상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 경험을 말했을 뿐인데 세상이 딸꾹질했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아마도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라고 뮤리엘 루카이저는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성폭력과 미투 운동은 루카이저가 묘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말 그대로 세상이 터질 듯 들썩이고 있다. 페미니즘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긴 책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신기한 점은 대부분 책의 앞머리에 나도 이제 말한다는 다짐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주류 작가, 남성 비장애인, 수도권 고학력 이성애자의 글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는 서두이다. 이는 그간 말과 글을 누가 독점해 왔는지 보여준다. 미투 운동에 대해 누군가 쓴 글을 보았다. 그는 여자들이 천재라고 했다. 어떻게 몇 년 전 대화 내용과 강간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하느냐며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고 조롱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도 천재다.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불쾌한 신체 접촉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의 터치였다. 50대 중반이었던 선생님은 내 귓볼과 목덜미를 자주 만졌고 뒤로 물러나라며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승은이 널 어떡하면 좋니? 라고 말하던 쌍꺼풀 짙은 눈을 기억한다. 중학교 2학년 때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한 30대 남성에게 화장실에서 강간당할 뻔도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옆칸에 있던 친구가 달려왔고 얼굴이 붉어진 그는 내 옷을 벗기려다 채 좋은 친구도서 좋겠네 라고 말하며 유유히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의 동그란 얼굴과 검은 정장, 푸른색 넥타이를 기억한다. 아마 당시 선생님과 술에 취한 남성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나에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다. 적어도 성폭력에서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은 거짓이다. 때린 놈은 편하게 자지만 맞은 사람은 모든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며 밤을 지새운다. 내가 그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강하게 거부했더라면, 내가 밤늦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말해지지 못한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굼다가 어느 작은 계기로 무너지기도 하고 불현듯 터져 나오기도 한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상처와 슬픔, 절망을 말하기는 어렵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불행한 존재로만 보일까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글은 존재를 고정하지 않는다. 상처와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글을 쓰고 나면
그 다음을 살아간 힘을 갖게 된다고 나는 믿는다. 특히 입 없이 몸만 있었던 여성들은 글을 쓰는 특히 입 없이 몸만 있었던 여성이 글을 쓰는 행위는 여성은 성기가 아니라 인간이다 라는 권리 선언과도 같다. 지금도 소수자의 말하기는 계속되고 있다. 더는 상처받은 사람이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나도 목소리들 사이에 말을 보탠다. 불확실하게 더 조심스럽게 나는 글쓰기와 페미니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은 사소하다고 여겼던 문제가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오히려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을 의심하며 그 기준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몇몇 지식인만의 전유물이었던 그를 일상 속에서 의무를 길러내는 모든 사람에게 돌려준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나혜석과 엘렌 식수는 여성이 글쓰기를 정치적 운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누군가 말하기 전 마치 성폭력이 없었다는 듯 고요했던 사회처럼 페미니즘은 성별 이분법의 의문을 던진다. 성별뿐 아니라 모든 이분법, 단순화, 집단화를 거부한다. 사회의 통념과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준다. 그를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서사가 말해질 때 빈곤, 성별, 장애, 인종에 대한 단순한 인식과 차별을 깰 수 있다. 손쉬운 판단으로 인해 불쾌했던 기억은 비단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딸, 엄마, 며느리라서 나이와 장애,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습적인 편견에 부딪히며 일상을 살아간다. 타인을 처음 볼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상대의 외모와 성별, 나이, 직업을 구별한다. 그래야 대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외모로 장애 유무를 가늠하고 나이로 상대에게 말하는 법을 구분하고 학교나 직업으로 능력을 짐지 평가하고 학과로 관심사를 가늠한다. 사회는 끝없이 편견을 생산한다. 미디어에서 비치는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이고 정상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은 불행하다.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며 여성 대부분은 김치녀이고 소수만이 개념녀이다. 이토록 좁고 허술한 기준을 비웃기 위해 나는 글을 쓴다. 담배를 피우는 여성도 있고 엄마가 아닌 여성도 있고 모성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이 존재하고 정상 가족이 아니어도 끈끈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더불어 내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을 깨기 위해 나는 읽는다. 내가 사랑하는 작가 헤릴린 루소는 뇌병변 장애인 페미니스트다. 헤릴린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운전도 직접 하고 그림도 그리고 섹스도 한다. 그런 헤릴린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장애가 있는데도 성공하다니 대단하다는 말이다. 헤릴린은 그 말을 거부한다. 오죽하면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고 자기 책 제목을 지었다. 그는 장애는 자신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장애만 돌출해서 자신을 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헤릴린을 보면서 나는 장애인을 바라보던 내 모종의 죄책감이나 동정심이 잘못된 감정임을 깨달았다. 누군가 무턱대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만큼 당사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다만 우리는 상대의 세계를 공감하고 상상하며 타인의 삶에 다가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헤릴린 루소의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는 내가 겪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한 좋은 책이었다. 내 세계를 타인에게 보이는 일, 타인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 타인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일. 나에게 읽고 쓰는 과정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아직 나에게도 깨지 못한 편견이 많고 사회에도 깨지지 않는 침묵이 많다. 강요된 평화가 아닌 정직한 불화를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쓰는 사람이고 싶다.